저희 돌아가면서 착용하고. 목차 네가 해봐. 목차. 교수님 바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7조 솔라표 지병 설치 정책에 대한 평가를 연구하게 된 윤웅재, 이지화, 이준희, 임진석입니다. 세상에. 목에 참나? 네, 제 7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목차는 서론을 시작으로 해서 정책 분석 구조, 정책 평가 설계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 방법 및 평가 일정 이렇게 순서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조가 이제 왜 이 정책을 연구하게 된 배경은 최근에 이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배달이나 쿠팡과 같은 이런 24시간 경제 활동의 확대와 이제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야간 보행자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근데 야간 보행자 수가 증가한 만큼 야간 도로에 대한 환경에 대한 그 범죄 위험 요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 특히 이제 과시성이 확보되지 않은 거리 때문에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가 많은 요인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솔라 표지병 정책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솔라 표지병이란 이제 태양광 충전식 LED 발광 장치로 낮에는 태양으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밤에는 LED 빛을 발산하는 발광 장치입니다. 이 안전시설이 다른 것과의 차이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안전시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 조의 이제 연구 목적은 솔라 표지병 설치 정책의 객관적인 효과 평가를 위해서 이 연구를 설계하였습니다. 이제 배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강남역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 사건 이후로 여성에 대한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엄청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후로 여성 안전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변화하게 되면서 여성뿐만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을 확산하게 되었고, 이제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 접근으로 이제 범죄 예방의 필요성을 정말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가로등이나 CCTV만으로는 사각지대의 해결이 불가능하였고, 더욱 세밀하고 촘촘한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기존 LED 가로등이나 태양광 가로등보다 저렴한 설치 비용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안전시설로 더욱 각광받고 있었습니다. 네,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봤는데 저희 4가지 원인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성 안전 문제의 사회적 대두입니다. 근데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로 여성 안전 문제가 부각되었고,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이 확대되면서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 접근을 강화시키고, 또한 지자체들이 이것을 주민 참여 사업으로 체계화시켜서 이제 그 지자체들의 많은 불만과 그런 곳에 더욱 범죄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정 구역의 높은 범죄 통계 및 예방 필요성입니다. 네, 특정 구간에 이제 초등학교 앞이나 이제 그런 골목길에 특히 높은 범죄 발생률이 존재하였고, 또한 야간 시간대 보행자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들도 심리적 안정감 제공을 요구하였고, 지자체는 범죄 통계 기반으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 안전시설의 한계를 인식하였습니다. 가로등과 CCTV만으로는 사각지대 해결이 불가능하였고, 특히 좁은 골목길이나 단독주택의 밀집 지역은 정말 취약한 지역으로 손꼽혔는데, 이런 점 때문에 더욱 세밀하고 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한 이제 국가교통부가 하는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으로 이제 표지병 설치 구간이 의무화되면서 이 정책에 대한 정당성이 좀 더 명시화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되었고, 기존 LED 가로등이나 태양광 가로등에 대한 설치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었고, 친환경적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시설로 손꼽히게 되었으니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정책 정당성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정책의 세부 집행 방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상지를 선정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네, 경찰청, 지자체, 주민 등 다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 통계, 주민 안전 민원, 현장 점검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설치 설계 및 설치입니다. 현장 여건과 보행자 통행량, 범죄 발생의 유형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맞춤형을 설계합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표지평을 달지, 그 표지평을 단다면 간격을 몇 cm로 할지 등을 설정하여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세 번째로는 설치 후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입니다. 민관경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그 주민들과 경찰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어디에는 이상이 없는지 또는 어디에는 더 필요한 게 없는지 더 설치해야 되는지를 직접 체크하고, 만약에 이게 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주민 회의를 통하여 보완 및 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책의 기대 효과는 세 가지로, 첫 번째로는 범죄율 감소입니다. 어두운 보행로 및 골목길의 가시성을 향상시켜 범죄 발생 가능성을 미리 낮추고, 또한 이를 통하여 보행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 기대 효과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안전시설로의 기능입니다. 태양광 에너지 사용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기존 안전시설 대비 설치 및 운영 비용이 효율적입니다. 현재 지금 2022년 기준 전기 가로등 설치 비용은 300에서 400만 원, 태양광 가로등 설치 기준은 500에서 600만 원으로, 하지만 솔라 표지병은 하나에 37,500원 가격으로 정말 저렴하게 예방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동체 의식 함량입니다. 주민 참여형 범죄 활동을 촉진시켜 지역 주민 간 심리적 유대감 및 사회적 신뢰감을 형성시키는 기대 효과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고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목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범죄는 이렇게 낮보다는 밤에 발생하고 넓은 지역보다는 좁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일상활동 이론에 엮어 보면은 적절한 피해자, 보호자의 부재, 동기 있는 범죄자, 이 세 개가 모두 충족될 때 범죄가 발생하는 편입니다. 솔라표 지병의 경우 여기서 보이시는 적절한 피해자와 보호자의 부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있는데, 먼저 보호자의 부재부터 보면은, 보호자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시각이나 도로의 환경 등도 보호자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솔라표 지병을 활용하여 어두웠던 길을 밝힘으로써 보호자의 부재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보호자의 부재를 채워줌으로써 적절한 피해자가 되지 않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정책 도입을 살펴보자면, 정확하게 솔라표 지병이 언제부터 도입되었다는 정책 자료는 없지만 약 2000년대 초반에 솔라표 지병 정책이 도입되었다고 보고 있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도로 안전 시설을 위해 솔라표 지병이 설치되었습니다. 그 후 200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로뿐만 아니라 다니는 골목이나 이런 도시의 길에도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국내의 총 4가지 도시를 볼 건데, 인천 연수구부터 보겠습니다. 2020년까지 솔라표 지병이 약 670개 가량 설치가 완료되었고, 이 솔라표 지병은 도로가 아닌 아파트, 초중고 밀집 지역 위주의 골목에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보행자 겸용 자전거 도로에 설치되었는데, 이 이유는 밤이 되면은 보행자 겸 자전거 전용 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충돌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둘의 길을 정확히 구별해주기 위해서 솔라표 지병이 설치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내 청도시를 보면은 현재 청도에는 약 550대 가량 설치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약 1100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여기에 설치된 솔라표 지병은 강가나 하천 등의 공원 위주로 많이 설치되었고, 이러한 공원 위주에 설치됨으로써 공원의 활기를 불러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서울시의 용산구, 마포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설치 장소에 대한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근방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약 마포구에 550개의 솔라표 지병 설치가 완료되었고, 현재 용산구는 정확하게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두 도시 다 추가적으로 솔라표 지병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자면은 영국을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해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 솔라표 지병을 골목이나 도시 등의 길이 아닌
고속도로나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많이 설치하였는데 이 이유는 시야가 흐리거나 안개가 끼거나 비가 오는 날에 정확하게 길을 구별해주기 위해서 설치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선행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라표 지병의 경우에는 셉테드나 스마트 도시에 관한 논문에서 잠깐 등장할 뿐이지 이 솔라표 지병이 범죄 예방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논문은 찾아볼 수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라표 지병이 몇 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야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솔라표 지병의 색깔은 어떤 것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하여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대전시에 찾아보면 대전시의 경우 2021년까지 솔라표 지병의 설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고 일반 주거지역 및 제2종 주거지역에 다수 설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솔라표 지병의 설치 방법 및 색상에서는 솔라표 지병이 4m, 6m, 5m 간격으로 설치되었지만 그중 4m 간격으로 설치된 것이 가장 사람들의 심적 안정도를 높이고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색깔의 경우 흰색이나 다양한 파란색, 빨간색 등이 아니라 녹색의 경우 사람들의 심적 안정감을 높이고 또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준실험 설계를 설정하였는데 먼저 솔라표 지병의 설치 지역인 수성구 범어동과 미설치 지역인 남구 대명동을 설정해서 이 두 지역을 비교하였습니다. 이 두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이 두 지역의 지역적 특성 또한 비슷하고 인구수, 교육 수준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두 지역을 비교하기 수월하였고 또한 대구광역시라는 큰 도시 하나에 묶여있기 때문에 두 지역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설치 시행 전후 기준 비교를 위해서 수성구 범어동을 설정으로 설치되기 전과 후의 범죄율 감소와 그 시민들의 이용의 심적 안정도를 조사하여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준실험 설계의 경우에는 다양한 외부 요인이 있는 환경에서는 선택하기에 적절한 실험 설계지만 내적 타당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희는 내적 타당도 문제를 층화 표본을 사용해서 각 층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저희 조가 세운 첫 번째 가설은 솔라 표지병 설치 지역은 설치 후 야간 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할 것이다. 솔라 표지병이 설치된 지역 주민들의 야간 보행에 대한 체감 안전도가 증가할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가설을 다르게 모집단을 설정해봤는데요. 첫 번째 가설은 솔라 표지병이 설치된 지역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 미설치 지역을 전제로 하여 야간 범죄 통계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지역의 행정동을 모집단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대구광역시에 있는 수성범어동과 남구 대명동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가설은 솔라 표지병 정책이 시행된 지역에서 솔라 표지병이 설치되기 전과 후를 비교 가능하고 체감 안전도 조사와 야간 보행 경험이 있는 주민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저희는 정주기간 2년 이상 야간 외출 경험이 있는 지역 주민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층화 무작위 표본 추출을 사용하였는데요. 지역 환경적 특성, 인구 사회학적 특성, 범죄 환경적 특성에 따라 나누어 표집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석 단위입니다. 저희는 첫 번째 가설은 지역 단위인 행정동이고 두 번째 가설은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주민 개개인의 개인 단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수집 방안입니다. 야간 범죄 발생률은 경찰청 범죄 통계 시스템을 통해 수집하고 부행 활성화 지수는 이동통신사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활용하여 22시부터 04시 사이에 보행량을 수집합니다. 다음 성별 비율, 연령대, 상권 밀도, CCTV나 가로등 밀도 현황 등은 통계청이나 지역의 GIS 행정자료 등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체감 안전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지역주민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입니다. 지역주민 설문조사는 야간 보행자의 불안도, 체감 안전도, 정책 만족도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제작하였고 PPT에는 하나씩만 적었습니다. 다음은 개념화입니다. 야간 범죄율 감소는
야간 범죄율은 24시간 중 22시부터 04시 사이에 발생한 정책 실행 지역의 5대 강력 범죄의 발생 비율을 의미합니다. 다음 경제적 효율성은 정책 설치 비용 대비 야간 범죄 감소율, 지역 주민의 안전 체감도 등의 지표를 의미합니다. 다음 공동체 의식은 소속감, 지역 주민 간 신뢰도 등의 요인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종속 변수를 야간 범죄 발생률과 야간 보행 활성화로 잡았고 독립 변수는 솔라 표지병 설치 지역은 1, 미설치 지역은 0, 설치 전은 0, 설치 후는 1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희 통제 변수는 1인 가구 비율이나 가로등 밀도, CCTV 현황 등을 통제 변수로 잡았습니다. 저희는 DID 이중 차분법을 사용하였는데요. 정책 실행 지역과 미시행 지역의 실행 전과 후의 변화를 측정하여 두 집단 간 비교를 통해 효과를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방법 및 평가 일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계획하였고 추가적으로 미래 정책에 관련하여 예산 측정과 정책 확산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경제적 효율성 분석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먼저 정량적 분석에서는 이중차 분법을 사용하되 단순 차이차 분석을 활용해서 직관적이고 해석 가능한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미리 범죄 발생률과 보행 지수 변화율 기반의 수치 비교를 통해 정책의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지역별 유동인구, CCTV 및 가로등 등의 환경적 통제 변수를 조건부 평균으로 비교 분석하여 결과에 대한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정성적 분석에서는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주민들의 안전 체감도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분석 절차를 살펴보면 설문조사의 항목들을 리커트 5점 척도 수치를 적용해서 점수화 후 정량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심층 인터뷰 경우는 반복적 키워드를 중심으로 인터뷰 주제를 코딩한 후 내용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 수용성, 심리적 효과, 공동체 의식 함량 등을 주제별로 범주화하여 종합적 분석을 하고자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추가적으로 차후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의 예산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적 효율성 분석 또한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 설치 단가 및 유지 비용을 수집한 후 해당 시설이 가져온 범죄 감소율 및 체감도 변화율을 산정한 다음 성과당 비용을 계산하여 예산 대비 효율성 비교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 효율성 분석과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함께 함으로써 정책 그리고 주민 반응, 예산 이 삼각 구조로 구조화하여 분석을 하고자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일정은 25년 7월 1일부터 26년 3월 31일까지 9개월의 일정으로 다음 표와 같이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